어디서 함부로 조용한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분이 이 라운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여쭤봤을 뿐인데요. 조용한 공간을 찾으려면 이 고급 라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시는 게 어때요? 여긴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은 좀 심하십니. 저도 여기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온 손님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이 라운지는 예약도 까다롭고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하단 말입니. 난 이곳의 매니저 한욱입니. 누군지는 몰라도 제 앞에서 규칙에 토달 생각은 마세요. 라운지 한가운데서 매니저가 손님을 몰아붙이자 주위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저거 혹시 손흥민 아닌가? 설마 워낙 유명해서 얼굴만 봐도 아는 사람 많은데.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네. 진짜 손흥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매니저가 아예 모르고 있는 건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도 웅성거렸다. 대부분 낮게 수근거렸지만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켜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이거 좀 찍어둬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아, 그러네.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할 것 같아. 그 사이 매니저 한욱은 여전히 날선 목소리로 계속 몰아붙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 이 라운지는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긴 해요. 하지만 VIP 손님들만을 위한 특별 구역이 따로 있고 당신은 그 VIP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그러자 그를 상대하던 청년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선 이미 그 청년이 대한민국 축구계의 스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크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했다. 바쁜 일정 사이에 잠깐 들러서 친구를 기다리려고 했습. 예약도 되어 있고 여기 직원분께 안내받을 때 조용한 자리 가능하다고 하셔서 물어본 건데요. 아, 그럴 리가요. 제 허락 없이 직원이 멋대로 안내했을 리가 없는데 어떤 직원이었는지 밝혀보시죠. 그때 카운터 뒤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던 여성 직원 민정이 천천히 나섰다. 매니저님, 죄송합니 제가 전화 예약 받을 때 손님께 조용한 자리 마련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 특별 VIP 구역은 아니어도 조용히 대기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고 해서요. 민정 씨, 함부로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이 라운지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가 흥분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심하게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저건 좀 너무하네라며 혀를 찾고 또 다른 몇 명은 이 라운지 원래 저렇게 거만했나 하고 의아해했다. 민정은 당황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손님이 조용히 잠깐 앉아 있다가 가시겠다고 해서 저도 뭔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 죄송해요. 민정 씨, 규칙을 숙지하라니까요. 이 라운지는 VIP 중에서도 선별된 분들만 조용히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극진히 모시려고 한 겁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더는 참지 못한 몇몇 일반 손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저기 매니저님, 말씀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들 듣는 데서 너무 막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도 돈 내고 온 손님임니 VIP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요? 매니저 한욱은 이들을 보며 인상을 쓰더니 고압적으로 되받았다. 돈 내고 온 손님이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회원 등급이 중요하고 이 라운지의 격을 지켜야 해요. 불만 있으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저분은 손흥민이 슬며시 고개를 돌려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괜찮습. 저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니까. 괜한 소동이라 죄송합니다. 매니저 한욱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별 수 있나요? 여기 더 있고 싶으면 그냥 대기석에 계세. 이 코너는 VIP 전용이니까요. 조용한 자리를 쓰고 싶으면 VIP 승급부터 하셔야죠. 사실 제가 그때 한쪽에서 또 다른 직원 지수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매니저님, 혹시 이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일 수도 있어요. 외모도 딱 그렇고 옆에 있던 손님들이 이미 알아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설마 여기 오기로 예약한 건 못 들었는데?
손님 명단에는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하진 못했죠. 워낙 유명하니까 혹시 동명이인인가 해서. 매니저 한욱은 적잖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그러나 이미 그가 앞서 뱉은 말들이 너무도 거칠었기에 뒤로 물러나기도 늦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기세등등한 표정을 유지하며 버럭했다. 그래서 그게 손흥민이면 뭐 대단합니까? 손흥민이면 무조건 VIP 코너 쓸 수 있는 겁니까? 규칙은 규칙이지. 저는 절대 굽힐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손님들은 더욱 수근거렸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녹화하며 SNS에 올리려는 기색을 보였다. 저거 올리면 금방 퍼져나갈 텐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막 대하다니 말이 돼. 그러게 손흥민인지 몰랐다 해도 저건 오버 아니야? 매니저 태도가 너무 심하잖아. VIP만 인간 대접받으라는 식이고.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자 매니저도 자기가 과하게 굴고 있음을 느꼈는지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그러나 이미 뱉은 말이 있으니 물러서긴 싫었던 모양이다. 손흥민은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당황스럽지만 본인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강요하거나 그 사실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 보였다. 그는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상대를 존중하는 톤으로 말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잠깐 쉬고 싶어서였습.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시끄러운 곳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약도 정상적으로 했고 등록이 되었다고 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릴 줄은 몰랐네요. 제가 오해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오해요. 참 웃기시네요. 당신이 진짜 손흥민이라도 난 특별 대우해 줄 수 없다. 이겁니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이 VIP 구역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리고 우린 이미 규정상 다른 분으로 배정이 끝났어요. 지금 조용한 자리를 드리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순간 한중년 남자 손님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매니저님, 손님 말씀하시는 동안 잠시 듣다가 나도 미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일반 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라운지 명성도 있고 시설도 좋은 만큼 많은 사람이 편히 즐기도록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라운지는 오랜 전통을 지닌 고급 장소라고요. 서비스가 특별한 만큼 누구에게나 VIP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죠. 특히 조용한 코너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재력가들이나 저명 인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러면 손흥민은 저명 인사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작게 비웃듯 말했지만 매니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매니저급 회의에서 논의할 일이고 나는 당장 자리 못 드린다니까요. 필요하시면 이 일반 좌석에서 그냥 기다리세. 제가 보기에 여기서 더 붙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의 말투가 거칠어지자 주변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몇몇 손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웅성댔고 직원 민정과 지수는 난처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소문을 듣고 난 뒤 라운지 쪽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손흥민 오셨다는데 하며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장소는 이제 더욱 인파가 늘어나서 시끄럽게 변해갔다. 시크한 분위기로 유명한 이 라운지가 순식간에 시끄러운 소동의 현장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한참 동안 갈등이 고조되던 중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 제가 스태프한테 듣기로는 간단히 차 한 잔 마시며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그 남성은 이 라운지의 또 다른 중간 관리자쯤 되어 보였다. 헌데 매니저 한욱은 그를 향해 곁눈질하며 말했다. 지금 서준 씨가 나한테 반대하는 겁니까? 규칙은 규칙이라고요. 서준은 주저했지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나지막이 답변했다. 매니저님, 요즘 SNS나 미디어 영향력이 엄청난데 이렇게 무리하게 대응하면 우리 라운지 이미지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원칙은 지켜야지. VIP 우선이 우리 라운지의 컨셉이잖아요. 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주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매니저의 고압적인 태도에 선뜻 나서기도 어려웠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님, 제가 팬인데 이렇게라도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하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기 원래 분위기도 괜찮고 음식도 좋고 해서 자주 오던 곳인데 매니저님 태도가 좀 이상하네요. 손흥민은 난감한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 저도 좀 민망한 상황이어서. 사실 제가 굳이 VIP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라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가 누군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슬쩍 제안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님께 직접 개선을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꼭 VIP만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 라운지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지 않나? 요즘 소비자들은 돈을 내면 대등한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자 매니저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들을 쏘아 보았다. 하! 손님들이야 막연히 편의를 바라겠죠. 하지만 우린 고급 이미지를 지켜야 합니. 그런 편에 다 열어주다 보면 여기 럭셔리 라운지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그게 뭐야? 라며 격분했고 한 젊은 커플은 SNS로 라이브를 켜서 실시간 방송까지 시작했다. 보시는 분들, 지금 상황 아시죠? 여긴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라운지인데 매니저가 일반 손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 손님이 손흥민 선수일지도 모르는데요.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고 이를 본 근처 손님들도 당황스러워했다. 지금 이거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큰 이슈 되겠다. 라운지 망신 제대로 시키게 생겼네. 손흥민은 사태가 너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 듯 조용히 손짓하며 만류하고 싶어 했다. 정말 죄송합니. 다들 제 일 때문에 괜히 분란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있다가 가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갈등은 걷잡을 수 없어 보였다. 매니저는 더욱 비꼬는 어조로 시비를 이어갔다. 그래요. 손님도 알아서 조용히 계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우린 괜찮습. 괜히 VIP 자리를 탐내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애초에 이 라운지는 평범한 손님들이 조용히 독차지할 만한 곳이 아닙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으려면 앉아 계시고. 다만 VIP 구역은 당신 것 아니라는 거죠. 보는 이들조차 불쾌감이 치밀어 오를 정도의 말투였다. 그래도 손흥민은 참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둘씩 손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이분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 전부터 느꼈는데 종종 일반 손님 무시하고 VIP만 대접하는 게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난 특별히 VIP 등급 받는 게 어려워서 그냥 참고 지내왔는데 오늘 보니 좀 심하네요. 직원들도 다들 곤란해 하잖아요? 이건 매니저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하나 둘씩 모여 커지면서 사람들은 매니저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돌아가는 상황이 맞득잖아 도리어 언성을 높였다. 내가 독단이라뇨? 이 규칙은 이 라운지 전통입니. 난 지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싫으면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요. 손흥민이 한 발 물러선 차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혹시 뭔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뭘요? 지금 뭐라도 어쩔 작정입니까? 매니저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어딘가 결심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을 호소하시니 뭔가 중재나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습. 사실 제가 이런 공간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함께 대화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몇몇 손님들이 힘을 실어주었다. 그럼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면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니저님,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들어볼 가치는 있잖아요. 매니저는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대로 쫓아낼 수도 없었다. 그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빨리 말해보시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일단 VIP 구역이 따로 있는 건 이해합니. 그게 이 라운지의 특징이고 그만큼 높은 값을 치르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손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지만 우리가 일반 손님까지 일일이 VIP처럼 대접하다 보면 라운지 관리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때 한 구석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서준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일반 손님들도 기본적인 편의를 느끼면서 VIP와는 다른 형태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코너를 추가로 만들면 어떨까요? 꼭 VIP 구역만이 아니라 책 한 권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려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요. 매니저는 애써 비웃었다. 그래봤자 VIP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 겁니. 우리가 그렇게 돈을 썼는데 저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그래도 완전히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라운지를 고급스러운 조용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로 만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손흥민도 나섰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축구 선수로서 해외 여러 라운지를 경험해 봤는데 사실 꼭 돈이 많은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VIP 전용은 더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게 구분하고 일반 손님에게는 간단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공간을 제공하는 식이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오,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뭔가 조용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VIP와 크게 충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요금이 만만치 않은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그제야 조금 수그러든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거야 듣기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상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우리 운영 방침도 달라져야 해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준이 나직이 덧붙였다. 그렇다고 계속 지금처럼 지내면 이미 SNS로 퍼지고 있는 이 사태가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매니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꽉 다물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고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했다는 식의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대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큰 문제가 될 터였다. 그렇지만 매니저 특유의 자존심이 한몫을 했다.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서 당장 어쩔 건데요. 제도도 안 잡힌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럼 새로운 코너를 열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라운지에 원하는 고객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설문 같은 걸 받아보세 이를테면 간단한 폼을 만들어서 의견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개선 방향을 잡아보는 거죠. 설문이라고요? 네. 다른 나라 고급 라운지들도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손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구해요. VIP들은 VIP대로 소중하지만 일반 손님도 소중한 고객임니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 주변에서 그거 좋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겠죠. 우리도 라운지를 좋아해서 자주 오는 거지 괜히 트집 잡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매니저님도 이런 방식이면 윗선에 보고하기 전에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테니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매니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솔직한 사과나 인정은 하지 않고 목소리는 씁쓸해했다. 하, 그렇게까지 하자는 거면 일단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난 지금까지 이 라운지 방침을 훼손시키려는 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물론입니 아무도 매니저님이 라운지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시대로 인해 요구되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태도에 매니저도 살짝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핸드폰을 들이밀며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이 사태가 크게 번질 수 있음은 자명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이거 지금도 찍히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다는 걸 확실히 말해두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라운지 측에서 즉각적으로 손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카메라를 내리라고 하기엔 이미 늦었고 본인도 더 이상 물러설 구석이 없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조습 그러면 일단 제가 임시로 설문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손님들께 배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내부 회의에서도 그에 맞춰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환호성에 가까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매니저님, 감사합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저희도 많이 협조할게요. 좋아요 라운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게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저도 제안만 해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 축구 외적인 부분이긴 해도 공공 이미지나 이런 건 잘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매니저는 여전히 찜찜해 보이는 표정으로 우물쭈물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몰려야 하나? 너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였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터라 이제 돌아갈 길도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며 소란이 잠시 가라앉았다. 그런데 방금까지 이 라운지 정말 실망이다. 라며 분노하던 손님 중 일부가 다시 목소리를 냈다. 근데 매니저님, 혹시 손흥민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안 하시나요? 아까는 많이 거칠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특별히 몰라봐서 그렇지 VIP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에요.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었다고요. 매니저의 태도가 다소 완강하자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래도 말씀을 좀 심하게 하셨잖아요. 아까 당신 같은 사람 나가라 이러셨는데 그건 정당한 응대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맞아요. 어떤 손님이든 대놓고 당신 같은 분은 라운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말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규정 때문이었다고만 하기엔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려고 하자 매니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듯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과했네요, 손님. 아니, 손흥민 씨. 아까는 몰라보고 말이 지나쳤다면 사과드립니. 워낙 VIP 규정이 엄격한 곳이라서 제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과민 반응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곤란한 듯 미소 지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굳이 VIP 대우를 받으려던 건 아니었습. 그냥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 사이 직원 민정이 조심스레 물 한 잔을 가져와 손흥민에게 건넸다.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희 라운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손님께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좀 라운지답네 하고 웃었다.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자 몇몇은 핸드폰에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거나 댓글로 해결되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자리를 훑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 정말 분위기가 멋지네요. 제가 듣기로 음식도 좋고 인테리어도 세련됐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앞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지면 훨씬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곁에서 한 중년 여성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이 라운지 옛날에는 서비스도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 VIP만 두드러지게 챙기면서 일반 회원들은 좀 소홀해진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거든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공간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매니저는 점차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나마 한숨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솔직히 윗선에서 VIP 관리에 대한 압박이 많았습.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어설프면 안 된다. 규정을 엄수하라는 말만 듣다 보니 일반 손님 요청엔 무조건 엄격히 대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이 생긴 걸지도 모르죠.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제 그런 방침도 바꿔볼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손님들 의견 모아서 VIP와 일반 손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오래 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매니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기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음, 다들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야 저도 윗선의 의견을 전해보겠습. 설문 결과나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할게요. 그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물론이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순 없으니까요. 저희도 기다릴 테니까 힘내주세요. 그러면 손님들도 설문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됩니? 제가 민정 씨랑 지수 씨에게 자료 준비하도록 지시해 놓겠습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마침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차를 즐기거나 음식을 주문해 먹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차차 가라앉았고 손흥민 역시 제대로 자리에 앉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남성 손님이 다가와 작게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이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나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많은 분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커져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대화를 시도해 준 덕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화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얼마 후 매니저가 다시 조용히 다가왔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이 살짝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하지만 이번에 매니저가 한 말은 전보다 부드럽고 진정성 있어 보였다. 손, 아니 손흥민 씨, 아까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왔습. 제가 말투가 좀 거칠었던 거 인정합니?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이라든지 나가라 같은 표현은 제 잘못이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괜찮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괜히 요구가 과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당분간은 VIP 전용 코너 외에도 비교적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시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해 보겠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나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되시면 새로 개편된 라운지를 꼭 한번 들러주세. 그땐 제가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매니저도 그 손을 흔쾌히 잡았다. 아마도 오늘 일은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라운지에 대한 비판이 크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함께 알려지길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지켜보고 정당한 평가를 해주니까요. 둘이 굳은 악수를 나누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 장면을 환영했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목소리, 매니저도 용기 내서 사과했네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제 이 라운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겠다는 SNS 포스팅을 작성했다. 직원 민정과 지수도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잘 됐다 정말 하고 속삭였다. 다른 손님들도 이 라운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수군거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번 사태의 주요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매니저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민정 씨, 지수 씨, 오늘부터 손님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간단한 설문 폼을 안내해 주세. 여기 커널 코드로 접속하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 더 나은 라운지 서비스 제안 같은 간단한 제목으로 하면 괜찮겠죠? 그래요. VIP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 사이, 그리고 전반적인 라운지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곧장 QR코드를 찍어봤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온라인 설문 폼에는 조용한 코너 필요성, VIP 구역과의 차별화 방안, 기타 개선 의견 등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한 손님이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내 의견도 들어주겠다는 거군요. 특정 일요일에는 가족 동반도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런 제안도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원하는 의견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검토할 겁니다. 참,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손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왜 그동안 저항감이 그렇게 컸는지 매니저는 멋쩍게 웃으며 변명했다. 음, 뭐랄까요?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뀐 걸 제가 제대로 못 느낀 거죠. 그 말에 주변에서 그래도 빨리 깨닫고 변화하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라는 따뜻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그는 곧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말했다. 야, 나 여기 도착했는데 조금 소란이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잘 해결됐고 나중에 편해지면 너도 한번 와봐. 내가 직접 소개해 줄게. 통화를 마친 뒤 그가 라운지 구석에 조용한 일반 좌석에 앉자 곁에서 사람들이 우와, 결국 편하게 쉬실 수 있네 하고 안도했다. 민정이 그에게 물었다. 손님, 음료나 차는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조용히 쉬시다가 친구분 오시면 그때 메뉴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럼 차 한 잔 부탁드릴게요. 아까부터 목이 좀 말랐거든요. 네, 알겠습. 곧 가져다 드릴게요. 그 사이 여기저기서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라운지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게시물 안내 문구를 촬영하고 설문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라운지 매니저님이 직접 사과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고 다른 이는 손흥민 선수가 개선을 이끌었다라며 자랑스럽게 영상을 올렸다. 매니저는 잠시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힘겹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서준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겠죠. 한동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잘 수습하면 고객들한테 더 신뢰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 초반에는 시끄럽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면 결과는 좋을 거예요. 매니저는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그리고 비록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님들과 직접 소통을 해보니 생각 외로 건설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된 모양이었다. 사실 아까 손흥민 씨가 보인 태도를 보고 좀 놀랐어요. 본인이 유명한 축구 선수라면 기분 나빠서 바로 나가거나 큰 소리를 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히려 조용히 대화로 풀자고 제안해 주시니까 그러게요. 저도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스캔들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오히려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하니 이건 우리 라운지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라운지 안은 다시 원래의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아갔다. 단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매니저와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럽고 열린 느낌이 되었고 손님들 역시 더 편안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새 손흥민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가 오기 전까지 잠시 여유를 즐기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방금 전까지의 소란을 잊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역시 손흥민은 인격도 훌륭하네. 오늘 일로 이 라운지도 바뀔지 모른다. 한번 기대해보자고. 나중에 설문 결과 나오면 어떻게 반영될지 보고 싶다. 매니저가 작게 기침을 하고는 각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오늘 일로 놀라셨다면 죄송합니.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운영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의외로 손님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아유, 오늘은 좀 시끄럽긴 했지만 돌아보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해요. 파이팅 하세요, 매니저님. 그동안 아무 말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잘 해주시면 더욱 이 라운지를 믿고 찾을게요. 이렇듯 각자 대화를 이어가며 라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 후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저도 이제 곧 친구가 도착할 텐데 조용히 있다가 갈 예정입니? 밖에서 축구 팬들이 알아보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식사만 하다가 가려고요. 매니저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네, 편히 계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 어린 사과에 감사드립니. 또 앞으로 라운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니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와볼게요. 네. 그때는 제가 미리 안내해드리겠습. 일반 손님이든 VIP 손님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화해와 다짐을 담고 있었다. 매니저의 눈빛에는 조금 전과 달리 안도감과 결심이 비쳤다. 손흥민이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부드럽게 웃자 매니저도 살짝 따라 웃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흥민의 친구가 도착했고 둘은 조용히 메뉴를 고른 뒤 식사를 즐겼다. 주변 사람들도 더는 시끄러운 갈등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어쩌면 이 라운지에 찾아온 작은 폭풍이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하며 라운지를 떠나려 했다. 그 순간 몇몇 손님들이 직접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수님 덕분에 우리 억울함도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동안 VIP 아닌 사람들은 숨죽이던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덕분에 이 라운지도 달라질 것 같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아니에요. 제 덕분이라기보단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만 주장했으면 이렇게 바뀌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가는 길에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다음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 분명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계기를 잘 살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결연하게 다짐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문을 나서자 라운지 내부에서는 그를 향해 파이팅을 보내는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다. 직원들이 문까지 배웅하며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미 몇몇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다. 손흥민 선수님, 오늘 라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자 그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차에 답했다. 별일은 아니고요. 라운지 측과 작은 오해가 있었습. 지금은 잘 풀렸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지려 하자 손흥민은 살짝 손짓으로 양해를 구했다. 죄송합니. 일정이 있어서 빨리 이동해야 해요. 다음에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뵐게요. 그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며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분명 오늘은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피곤한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특권 의식과 일반인의 소외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간다면 훨씬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그저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작게 뿌듯함을 느꼈다. SNS에서는 이미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고 손흥민의 라운지 개혁, VIP 의존 정책 달라지나 같은 헤드라인이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결국 이 라운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길 바라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는 현장을 오늘 직접 본 셈이었다. 며칠 후 매니저와 직원들이 주도해 실제로 라운지에서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응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며 고급 라운지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이끈 계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지만 손흥민 본인은 그저 제안했을 뿐이라며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결국 라운지 내부에서는 VIP 전용 구역은 지키되 일반 손님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컴포트 코너를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일반 손님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매니저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저의 미숙한 태도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포용하는 라운지를 만들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 결과 다소 부정적인 이슈로 시작됐던 사건은 오히려 사회 전체에
편견 없는 서비스란 무엇인가? 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여러 기업도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SNS에서는 나도 이제 당당히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봐야지 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마침내 한 달쯤 지나 개편된 라운지가 문을 열던 날, 매니저는 직원을 비롯한 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와 함께 새 출발을 알렸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라운지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 저 또한 더 이상 지위나 등급에 따라 손님들을 차별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늘 유념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조용히 다시 그 라운지를 찾았다. 매니저가 놀라 뛰어나오자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이번엔 그냥 편하게 왔어요. 혼자서 음악도 듣고 싶고 책도 좀 보고 싶어서요. 아, 네. 컴포트 코너가 새로 생겼으니 거기서 편히 쉬시면 돼요. 기본 방음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조명도 은은해서 책 읽기에 좋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다들 반응은 어때요? 매니저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의외로 반응이 정말 좋습. VIP들 중에도 때론 번잡하지 않은 코너가 필요하다고 반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반 손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VIP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편히 즐길 수 있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포트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인지 밝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책과 잡지가 진열된 작은 서가, 편안해 보이는 소파,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그는 구석에서부터 관찰하듯 라운지를 둘러봤다. 확실히 손님들의 표정이 훨씬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매니저와 직원들도 바삐 오가며 이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차 한 잔을 직접 들고 와서 내놓았다. 이곳 대표적인 허브티임니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손님, 아니 손흥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 사실 예전엔 VIP만 바라보느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군요. 일반 손님들도 같은 가치를 느끼고 또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는 걸 제대로 봐야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아시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 혹시 개선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서준과 민정, 지수 등 직원들도 다가왔다. 손님, 새 코너 어떠세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나요? 아주 좋아요. 아늑하고 조용하고. 제가 원했던 바로 그 공간이네요. 좋다니 다행입니. 손님들 피드백도 받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에요. 그들은 한껏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과 대화를 이어갔다. 더 이상 경직되고 배타적인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힘을 합쳐 라운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이었다. 한편 손흥민이 SNS를 열어보니 이미 많은 이용객이 새롭게 바뀐 라운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거기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여기선 VIP가 아니어도 편히 쉴 수 있대. 물론 BP 전용 구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손흥민 라운지 개혁 사건 이후라 그런지 스태프들도 완전 친절해졌음. 그 글을 본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다시 한 모금 허브티를 마셨다.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다짐했다.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오늘처럼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 말 한마디가 때론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 그는 창밖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오후. 라운지 안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업무를 본다. 또 어떤 이는 친구와 속삭이듯 담소를 나눈다.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이 저도 이번에 조용한 코너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직원이 물론이죠.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으니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웃었다. 불과 한 달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었다. 매니저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살짝 뜨거운 눈빛을 내비쳤다. 비록 큰 풍파를 겪었지만 자신이 추구했던 고급 이미지가 진정한 의미의 품격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VIP만이 아니라 모든 손님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라운지는 더 넓고 깊은 품격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그런 평온한 한편의 풍경 속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책장을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기자의 문자였다. 손흥민 선수님, 최근 라운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을 시간 되시면 간단히라도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답장을 간단히 보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보탤 말이 없어요. 그 라운지 내부에서 이미 잘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문제를 발견하면 결국 대화와 실천이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만 전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마치고 그는 다시 허브티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어느 공간이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오늘도 그는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세상은 넓고 고쳐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작은 계기 하나로 라운지 하나가 새롭게 변한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도 작은 용기로 시작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날 저녁 라운지 공식 SNS 계정에는 이런 알림이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라운지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많은 분의 피드백을 받아 일반 고객께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컴포트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VIP 고객만큼이나 소중한 모든 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게시글 밑에는 손님들의 응원 댓글이 가득 달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운지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다시 방문할게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급 공간 좋은 변화네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다. 손흥민 선수님께도 감사 말씀 전하고 싶어요. 직접 나서서 해주신 제안 덕분에 이 라운지가 새로워졌을 기회가 되면 또 방문해 주세요. 상냥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이 작은 변화는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한때 격렬했던 충돌과 갈등이 결국은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바뀐 것이다.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노력하면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그 희망을 증명하듯 다음 날엔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와 기쁜 마음으로 새 코너를 이용했고 그에 대한 호평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다. 매니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손님 의견을 묻고 다녔다. 표정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안에는 뿌듯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손흥민의 SNS에도 짤막한 글이 올라왔다. 작은 한 걸음이 변화를 만듦니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고급스러움이 아닐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함께 만드는 변화, 소운 라운지, 서로 존중, 작은 실천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그 포스팅 아래에는 수많은 응원과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세상은 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작은 논란에서 비롯되었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조용함과 편안함을 지향하는 새 라운지의 시도가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갔다. 끝으로 라운지를 다시 찾은 손님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볼까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을 테니 함께 대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다음엔 어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 봅시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세상이 좀 더 유연하고 친절해질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목소리를 내면 되겠네요. 그들의 미소 어린 대화가 또 다른 내일의 변화를 암시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서비스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고급스러움이란 결국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임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그 바람은 단지 이 라운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희망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이 알게 된다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작은 한 걸음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 지켜봐 주세.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누군가의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라운지에는 다시 은은한 음악만 흐르고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다음에 벌어질 이야기에도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될 터였다.